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빅 이슈가 두 개나 있어요. 8일 날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요. 10일 날은 근원 소비자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자산분배 전략에 대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라는 기사인데요. 확대한 쪽은 대부분 소매 관련 업종이고요. 그 중에서 1위는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일주일째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해고에 직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요. 유엔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35%나 폭락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장은 이날 머스크에게 인권을 트위터 경영의 중심으로 삼아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11월 12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고요. 또 하나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10일에 발표되는 10월 CPI에 12월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원 CPI도 전년 대비 6.5%가 올라 전달의 6.6%에서 상승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이번에 나오는 10월 CPI 지수가 소폭 둔화되는 데 그친다면 12월 FOMC 회의까지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수에 따라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8일 예정된 중간선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통상 중간선거 이후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몇 달간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이후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 15%가 올랐고요. 실제 1946년, 1958년, 1994년, 2018년 금리가 오르던 시기였지만 주가는 선거 이후 12개월간 평균 12.8%가 올랐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위원회에서 모두 승리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고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재정 부양책을 확대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반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장이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고요. 중국은 엄격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중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동안 시장을 짓누른 세계 경기 둔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전망을 확인해주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표에 나선다면 연말 선거 이후 랠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좋은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가 반년 만에 최대로 늘었답니다. 6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기자회견에서 외부 유입을 방어하고 내부 확산을 통제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기자회견은 중국 내에서도 과도한 방역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렸답니다. 후샹의 CDC 부국장은 우리 예방 및 통제 전략과 일련의 전략적 조치가 완전히 정확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실천에 의해 입증됐다고 주장했고요. 또 획일적인 방역 통제로 희생자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의 과학적 수준과 정밀성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발언들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개장하는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런 버핏이 BYD 주식을 세 번째로 매각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사 내용처럼 중국이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내일 주가에 반영될 것 같고요. 내일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